인물로 세상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백아절연과 지음은 수업자료 6쪽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여기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수자천과 밑에 나온 낭중지추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모수자천, 털모자입니다. 수자는 드디어 숫자, 자자는 스스로 자자, 천자는 추천할 천자입니다. 모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모수가 스스로를 추천함, 자기가 자기를 추천할 때를 모수자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중간에요. 낭중지추, 주머니 낭자, 가운데 중자, 어주사지자, 송곳추자입니다. 해석은 낭중, 주머니 속의, 지자가 뭐뭐의,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 의미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띄게 됨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누구지요? 예, 진시황제지요. 그런데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도록 기초를 마련해 놓은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그림 첫 번째 칸에 있는 진시황의 증조부인 진나라 소양왕입니다. 서쪽의 조그만 나라였던 진나라가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인 기원전 260년쯤에는 소양왕이 다른 나라들을 야금야금 쳐들어가서 초나라와 거의 같은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거기 사진 보십시오. 자, 어느 날 진나라 소양왕이 보낸 군대가 조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조나라 왕은 왕족인 평원군에게 초나라로 가서 구원군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저 두 번째 사진 평원군입니다. 당시 평원군은 매우 부자였는데 평원군 집에는 식객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식객은 평소에 밥을 얻어먹고 월급도 받다가 주인이 명령하면 목숨을 걸고 주인이 명령을 따르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식객이라고 했습니다. 1000명이 잠잘 방과 1000명의 식사를 제공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부자여야 될까요? 자, 평원군은 자기 식객 중에서 1000명의 식객 중에서 재주가 뛰어난 20명을 선발하여 떠나려고 했습니다. 19명까지는 쉽게 선발했는데 한 명을 못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예, 주인님께서 인재 한 사람을 선발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뛰어난 인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 바로 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비웃는 투로 웃었겠지요. 당신 이름이 뭐요? 예, 모수입니다. 여기서 모수자천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수가 자기 자신을 추천했지요. 자, 우리 집에서 밥 먹은 지 얼마나 되었어? 예, 3년입니다. 3년이나 되었고 재주가 있었다면 내 눈에 띄었을 법한데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 것 같소. 옛말에 주머니 속에 넣은 송곳은 은연중에 송곳 끝이 주머니를 뚫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음을 알아본다고 했소. 여기서 나온 것이 중간에 나온 낭중지추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 내 눈에 당신이 낯선 것을 보니 당신은 재주가 없는 것 같소. 언제 주인님께서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보신 적 있었습니까? 한번 데려가신다면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비웃음이 터졌고 평원군은 망설이다가 당신 한 사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텐데 그래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네 번째 그림입니다. 평원군과 20명이 초나라에 이르러서 초나라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는데 아침부터 시작하여 정오가 되도록 초나라 왕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는 자세로 성의 없이 회담에 임합니다.
이에 모수는 칼을 어루만지면서 섬돌에 올라가서 초나라 왕에게 말합니다. 가타부타 두 마디로 말씀드리면 될 것인데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초왕이 화를 버럭내며 꾸짖어 말합니다. 네 이놈, 너는 무엇하는 놈인데 무리하게 구느냐? 당장 내려가지 못할까? 모수는 칼을 어루만지면서 초왕 앞으로 나아가며 말합니다. 대왕께서 저에게 큰 소리 치시는 것은 초나라의 100만 대군을 믿기 때문인데 100만 대군은 저기에 있고 제 칼은 대왕이 앞에 있습니다. 그동안 100만 대군을 가진 초나라가 영토를 계속 빼앗기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폐하처럼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존심이 없는 분이 왕으로 계셔서 그랬던가 봅니다 하고 초나라 왕의 속을 득득 긁어 놓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끝까지 거부하다가 내 칼에 목이 달아나 초나라 왕은 조나라의 형편없는 자객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웃음거리가 되든가 조나라를 구원하여 초나라 왕은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명예를 얻던가. 알겠소, 내 도와드리리라. 그러시다면 닭과 개와 말의 피를 가져오시오. 여봐라, 피를 가져오너라. 잠시 후에 피를 가져오자 모수가 구리 쟁반에 받쳐들고 꿇어앉아 초나라 왕에게 그 피를 올리면서 말하였습니다. 왕께서 마땅히 피를 마시고 맹세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원군, 다음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마침내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협상이 타결되면 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걸 혈맹이라고 합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됐건 한 번 피를 마신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한 번 혈맹의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진나라는 초나라가 절대 조나라를 구원하려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안심하고서 조나라 수도를 포위했었는데 초나라 대군이 조나라로 출발했다는 말을 듣고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조나라의 포위를 풀고 진나라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이 잘 해결됐죠. 일이 해결되고 난 후에 평원군은 모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대 같은 분을 두고 세치어가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고 하는가 보. 자,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오히려 세 번째 거기 나왔죠. 세치허가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 자, 한치는 3.3cm쯤 된답니다. 그럼 세치는 얼마죠? 10cm죠, 10cm. 우리 혀를 빼서 길이 재보면 대략 10cm 되나 봅니다. 여기서 혀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 말을 상징합니다. 혀가 있어야 말이 되지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자르면 100만 대군으로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란 뜻입니다. 세치어가 100만 대군보다. 그래서 외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교가 군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고려 먼머 장군이 거란 소손령과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고려 시대에 거란이 쳐들어갔을 때 한 장수가 말을 잘하여 강동육주라는 영토를 힘안들이고 획득한 적이 있지요. 그 장군 이름이 누구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놓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모수자천은 모수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추천했다.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경우를 모수자천이라고 합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 송곳 끝이 옷을 뚫고 나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머니 속에 송곳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숨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저절로 그 재능을 알아본다는 의미로 낭중지추란 말이 쓰입니다.
자, 미생지신입니다. 자, 미자는 꼬리 미자, 생자는 살생자, 지자는 어주사 지자로서 앞에말이 뒤에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자는 믿을 신자, 믿음 신자. 미생은 사람 이름이니까 해석은 미생의 믿음. 그렇게 됩니다. 미생의 믿음. 자, 의미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옛날 노나라의 약속을 꼭 지키는 미생이란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애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생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다리에 갔는데 아직 애인이 안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물이 불어서 다리 밑에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미생은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한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리 밑을 끝까지 떠나지 않다가 결국은 물이 불어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왜 안 왔을까요? 폭우가 쏟아지니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미생도 기다리지 말고 집에 갔어도 됐을 겁니다. 어제 너도 알다시피 비 와서 나 못 갔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지키고 싶다면은 물이 부르니까 다리 위에서 지키면 되겠죠. 그러나 다리 밑에서 지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 밑에 물이 불어도 계속했다가 결국은 빠져 죽었습니다. 자, 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하다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1번 사람이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때 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융통성이 없죠.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꼭 다리 밑에서만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데 가끔은 2번처럼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쓴 걸 봤습니다. 미생지신의 고사성을 소개한 다음에 선거철만 되면은 표를 얻기 위해서 유권자들한테 별 좋은 얘기를 다 하다가 당선된 후에는 자기가 한 말을 아주 돌아보지 않는 정치인들을 비꼬는 기사였습니다. 미생지신은 어리석다고 평가되지만은 우리 정치인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미생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쓴 걸 봤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지만은 2번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나 봅니다.